네, 반갑습니다. 이제 스카이캐슬이 한 해 정도만 남았네요. 스카이캐슬과 관련해가지고, 전체 줄거리 영상도 한번 찍었고, 또 명대사 영상도 찍었었습니다. 거기서 끝날 뻔 했는데, 이거 정도는 언급할 만하지 않나 해서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찍습니다. 저 이 판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이 판. 오늘 제가 판단한 거는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수시, 학종, 입시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스카이캐슬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시험지 유출. 자, 시험지 유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과정이라 그래요. 학생부 교과과정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김주영 코디가 있죠. 현실에서는 코디라는 이름보다는 입시 컨설팅, 네, 고액 입시 컨설팅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이쪽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입시제도,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아주 많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본 결과 맨 처음 든 생각은 야, 참 해볼 만한 제도는 다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어떤 게 나은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입시의 변천사 이걸 좀 훑으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광복 해방 이후에 입시 제도는 대학별 본고사였습니다. 대학에서 출제하고 대학에서 채점하는 거죠. 삼성 입사시험, 현대 입사시험, LG 입사시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이.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예비고사라는 걸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학별 본고사를 쳤죠. 자, 이 시대가 이제 대학별 본고사 제도인데, 자, 대학별 본고사 제도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학에서 고등학교 과정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대학에서 출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빵점짜리도 수두룩한 경우도 많고 평균이 한 20점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문제였냐면 채점 권한이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가 많았겠죠.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도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고액 가해가 극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본고사를 폐지하고요. 예비고사하고 내신만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비고사를 학력고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학력고사 세대가 나오죠. 자, 그때 학력고사는 어떤 형태의 시험이었냐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처음에는 쉽게 그렇지만 점점 그 안에서만 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달달달달 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 다음 수능입니다. 자, 수능은 94년도에 나타났는데 나타났을 때는 이게 도입되는데 수능이 도입됐을 때는 수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능, 본고사 그리고 내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9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수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수시가. 자, 수시가 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수시입니다. 그 당시 수시는 완전한 그냥 수시만이 수시가 아니라 정시, 수능을 약간 가미한 겁니다. 어, 수시로 뽑지만 시험까지 쳐서 수능을 쳐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탈락시키는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로 수능을 활용했어요. 요거는 지금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기자 전형, 예체능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학별 전형, 대학별 전형은 대학에 가서 치는 논술, 그리고 적성 시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자, 학생부 전형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부 비교과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 뭘까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낸 시험으로 시험을 치게 되니까 열심히 듣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별력 문제입니다. 뭐 과학고, 특목고만 예를 들면 그런 고등학교 1등하고 일반 고등학교 1등하고 똑같이 대접받게 되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방금 교과과정 이거 판단합니다. 교과과정도 하는데 비교과과정까지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과과정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자소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교내 수상 성적, 학교 시험에서 뭐 경시대회에서 뭐 몇 등 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 세특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교사가 적어줍니다. 이 학생은 원래 수학이나 뭐 영어를 못했는 학생인데 몇 학년 때 큰 마음 먹어서 아주 성적이 향상됐다. 뭐 이런 거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서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종이라고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하고, 그리고 이 6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역시 작용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그러면 수능하고 수시하고 장단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능 장점은 공정성이죠. 평가할 때 아주 공정하죠. 상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신만으로 그러니까 교과과정만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면 1학년 1학기 아니면 2학기 이때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회복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다?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 문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시는 어떠냐? 수시 장점은 방금처럼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 그 다음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또 변별력도 확보되죠. 여러 가지 다 챙겨가지고 끝까지 막 여러 가지 잔잔한 자료를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정성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비교과 과정, 학종에서 말하는 비교과 이쪽에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교과 전형 이쪽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스카이캐슬에도 나온 것처럼 시험지 유출. 왜 유출했을까요?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정에 의한 교과 전형에 의한 방법에 따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경쟁자인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쪽에 나오는 비교과 이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비교과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자소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적질 않습니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누나, 형, 오빠 대신 적어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당한 액수의 고액으로 대신 써주는 컨설팅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내 수상 성적. 교내 수상 성적. 요거는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거냐면 봉사활동을 한 20명 정도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상이 하나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20명에게 모두 대통령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한 명에게 주는데 그 한 명이 누구한테 주느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한테 몰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을 몰아서 받게 되죠. 또 세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과별 세부 특기사항 직접 교사 선생님이 적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다, 어떤 책을 독서활동 그 영역에 적으면은 유리할지 이런 컨설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을 알려주고 아주 멋있게 아까 말씀드린 코디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비교과 과정 여기에서 많이 문제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 입시 컨설팅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분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 자녀를 공저자로 같이 논문을 쓴 사람을 올리고 나서 이런 논문에 공저자로 올랐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내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시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대평가, 확대하느니, 전면적으로 하느니, 어떠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 논점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떻게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그쪽으로 논의를 급진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수능만 현재의 수능 그대로 현재의 수시 그대로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현재의 수능과 현재의 수시 그대로 혼합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현재의 수시를 보완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능을 살짝 보완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고 이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을 위주로 하고 수시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수능을 치고 나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 또 골라내는 겁니다. 뭘 하냐? 논술 시험을 더 치든지 아니면은 적성 시험을 더 치든지 아니면은 면접을 더 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수능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능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거. 자, 요거는 그냥 쉽게는 문제 출제를 더 잘하면 된다. 다양하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쪽은 약간 덜 건드려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수능의 단점 1차적으로 변별력 확보를 잘 못하는 경우죠. 출제가 이상하게 됐을 때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그러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능을 2번 치는 겁니다. 한 번 쳤을 때 30점 30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2번 친 60문제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9월에 한 번 치고 11월에 한 번 치고 서로 다른 날짜에 쳤기 때문에 뭐 한 번의 시험으로 몇 문제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시험이다.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은 과목별 가중치를 좀 잘 활용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이과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문과반 학생 수학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가형이라고 불리는데 가형이 아니라 나형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가형을 친 이과반이 이과 수학을 친 경우에 가중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 그런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에 들어갈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사회탐구 영역 뭐 이런 중에서 지리에 관련된 어떤 세계지리, 한국지리 예를 들면 그런 곳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구체적인 학과에서 그 가중치를 미리 알리고 공개를 하게 되면 시험을 친 학생들도 내가 왜 붙었다, 왜 떨어졌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많이 생각을 해보고 나서 제가 갖게 된 방법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완 개선된 수능, 방금 말씀드렸죠? 네, 보완 개선된 수능에다가 무엇을 플러스하냐? 학생부, 비교과 전형 같은 비교과만 플러스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신에 수시에 교과 전형이라고 있다고 했죠. 내신. 그 내신이 판단하는 게 뭐냐? 결국 배운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능도 배운 거를 확인하는 거죠. 내신도 배운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왜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내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 유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버리자. 교과 전형을 없애버리고 배운 것을 판단하는 것을 수능으로만 가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비교과 과정이죠. 그런데 비교과 과정, 비교과 전형 이거 왜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판단될 수 없는 학생들, 창의력인 인재 이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만 집중시키자 이거죠. 수시라는 것이 비교과 전형만으로 가자. 교과 전형은 아예 제외시키고 비교과 전형만으로 가자. 아까 말한 뭐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든 다 나름대로 보완을 하더라도 써도 좋다 이거죠. 그런 제도들을 대신 공정성을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소개서 뭐 봉사활동 이게 서로 내 가지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입학사정관이 아예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뭐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뭐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3의 어떤 관리를 해서 혹시 모를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보완 개선된 수능과 수시를 교과 전형이 제외된 비교과 전형만으로 그렇게 축소해서 입시 제도를 만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 판인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